자,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저번 때 못했던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한번 복습을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구조가 영혼, 백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원흉무예하게 영은 영대로 분리할 수가 없고 혼은 혼대로 분리할 수가 없이 원흉무예하게 엮여 있는 것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혼과 백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혼과 백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생리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생명현상이 끝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사망을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이 하는 작용이 있고 혼이 하는 작용이 있고 백이 하는 작용이 있고 체가 하는 작용이 서로 각기 다른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불교식으로 조금 이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본성이기도 하고, 불교로 얘기하면 불성이기도 하고, 기독교로 얘기하면 성령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자성이라고도 하는 말입니다. 자성이다, 이렇게. 자성이 청정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 나오기 이전, 요 불성과 성령이 나오기 이전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청정 법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법신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공이 우리의 자성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가 진짜 깨끗한 게 있고 광명이다, 또 이렇게 표현해. 이걸 광명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뭐가 빛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빛이 있구나, 지혜가 있다, 반야의 지혜다, 이렇게 하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거는 우리가 그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다,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다, 이거지. 자성이 청정하다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체에 어떻게 돼? 걸림이 없는 상태가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가 깨끗하고 화이트하고 아주 그냥 막 햇살이 막 비치는 것처럼 뽀세세하고 이게 청정한 게 아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무해자재함, 어떠한 마음에 걸림도 없는 상태를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이제 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어떠한 우리가 이 체를 통해서, 그죠? 체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 혼에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혼에는 의식이 저장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혼에만 저장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장은 혼에 돼 있지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영과 백과 체의 원흉무예하기 때문에 인간한테 드러나는 것은 어디에 드러난다? 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은 힘들 때 여기서 드러나지만, 그죠? 여기서 드러나지만 작용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화가 났어. 머릿속에만 화나는 게 아니죠. 그죠? 머릿속에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화가 몸에서 나죠. 그죠? 이거는 몸의 작용이라는 게요. 그러면 이건 세포 단위의 작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체 유심조에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할게요. 여기는 의식이 저장되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잠재의식, 무의식이죠. 그러면 이거를 불교에서는 말라식, 제7식 말라식, 이거는 아레아식, 8식 아레아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장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쌓아놨다고, 저번에도 설명했죠. 쌓아놨다고 해서 창고장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이제 장애가 생긴다 해서 장애장자를 해요. 우리는 두 가지로 혼용해서 쓰는데 장애장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걸 알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건 몰라도 돼. 장애만 극복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뭐 이걸 굳이 말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다. 마음 공부를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혼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장이 된다는 얘기는 혼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백에도 영향을 미치고 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이 얼룩지면 어디에 드러나요? 백과 체에 드러나는 거죠. 지금 머리가 막 무기력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됐던 것이 몸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백이라고 하는 이 경락에 지금 감정이 울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시대는 예전에는 정신만 수양을 해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정신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과 뭐예요? 마음, 정신과 몸, 그죠? 이거를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신쌍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영양학적으로나 크게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마음만 치중을 해서 닦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영양이 한쪽으로 과잉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양이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부족했다면 지금은 한쪽으로 과잉되고 한쪽으로 부족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양이 부족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반대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못 세웠죠. 대책을 못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치매와 캔서가 더 늘어나는 거야. 반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몸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 통증이나 질병이 있으면 거기에 끄달리잖아, 마음이. 그죠? 마음이 거기 붙잡혀요. 붙잡히다 보니까 내가 몸의 어떤 그 변화에 내가 마음이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팠어, 나섰어. 그러면 마음도 나서야 되는데 마음이 아직도 몸이 아픈 걸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이미 나았는데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을 또 불러들여 내 앞에.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1대1이어야 돼. 1대1. 몸이 아픈 거를 하나가 아프면 내가 하나를 느끼면 되는데 사람들은 1이 아픈데 5를 느껴. 이거 엄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증폭되면 뭐가 돼? 건강염려증이 되는 거예요. 건강염려증.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계속해서 내 몸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1대1로 아프면 되거든? 통증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 1대5가 되는 건 뭐예요? 과잉이죠. 이건 마음이 아픈 거죠. 그죠? 마음이 문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의 아픔에 붙들려 갖고 그걸 과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혼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라고 하는 건 청정하다 그랬죠. 자성청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과 똑같이 일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자성은 원래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이 혼이라고 하는 걸 통하고 나니까 뭐가 돼?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을 통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애당초 뭐예요? 무아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는 애당초 무아야. 근데 여기를 딱 오는 순간 여기는 뭐가 돼? 유아가 되는 거야. 유아가 되는 거야.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나지. 이 몸이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무에서 유가 나오고 유에서 유가 나올 때는 다른 거죠. 그죠? 자, 무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다시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땐 이제 유에서 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유에서 유가 나올 때는 이제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사람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제 몸이 없어져도
나는 존재할 수가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이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부모 미생 전, 부모가 날 낳기 전에, 천지 미분 전, 천지가 분화되기 전에, 천지가 분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색신으로 이 세상에 와야만 천지가 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천지를 나누는 게 누구예요? 나잖아. 그죠? 내가 없으면은 천지를 나눌 수가 있겠나? 없지. 그러니까 내가 나왔기 때문에 천지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죠. 천지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몸이 있고 난 다음에는 뭐야? 몸이 없어져도 나는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있기 전과 몸이 있은 다음에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몸이 있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몸이 있고 나서부터는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생겨났어.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생겨났으니까 네, 일단 내 몸이 태어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사라져도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과 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것만 생각을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현재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이걸 달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어떻게 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해. 응? 아니지. 몸이 있어서 내가 영혼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몸이 없어져도 영혼이 존재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분기점이 되는 거지. 그죠?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있어야만 허공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만물 중에서도 인간은 인간 입장에서 이 우주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나름대로의 우주를 해석하는 거예요. 개는 개대로 이 우주를 해석하고, 그죠? 고래는 고래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우주가 진정한 우주다, 전부의 우주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굳이 개가 판단하는 것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나? 근데 우리는 개가 판단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을 하죠. 끝까지. 그죠? 동물 실험 같은 거 끝까지 하잖아. 그래서 개들은 어떻게 우주를 인식할까? 개들은 어떻게, 또 어떤 짐승들이나 곤충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우주를 해석하고 이해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죠? 곤충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인류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소통 방식을 알아갖고 그걸 우리 삶 속에 끌어들여서 삶을 좀 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여기가 오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관념화가 되고 개념화가 된다고 했죠. 그죠? 예, 관념화가 되고 개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견, 여기는 뭐냐면 관, 응? 여기는 관, 여기는 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자성이 청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몇 가지가 지금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여기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하늘의 큰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큰 특성이 시간성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땅의 큰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성이 있는 거죠. 그죠? 시간성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시간성이 없는 것이 천지의 가장 큰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 시간성이라고 하는 걸 부득이하게 취해야죠. 왜? 상존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는 다시 영혼은 영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돌아간다고. 그냥 그 상태에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몸에 원흉무액의 영혼이 갇힌다고 그랬죠. 그게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럼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늘 기운은 하늘 기운대로 돌아가고 땅 기운은 땅 기운대로 있으면서 이 혼백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혼백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는 뭐죠? 생명연성이 지속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생명연성이 지속되면서 혼백이 끊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응? 혼백이 작용이 미미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그럼 혼백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진 건 아니지만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성의 영향을 안 받죠. 여기는. 안 받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무아예요. 여기가 무아야.
무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첫째. 그죠? 이 무한에서 청정 법신 여기서 공에서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죠. 그죠? 소유. 또는 여기 무한은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거는? 안 죽죠. 죽음.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 인간한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존재하지가 않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이게 다 있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이게 없는데 무소유 얘기하지만 인간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생각해봐. 이게 여기 있는 물건들이 전부 다 내 거잖아. 그죠? 내 거라고 하는 관념이 있지 저게 내 거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만 내 거라고 하는 거지. 실제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땅, 내 집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그게 내 겁니까?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죠? 만약에 내 거? 그러면 참새가 날아가다가 아 이거는 누구네 집 이렇게 해요? 여기는 북한, 여기는 남한 이렇게 해요? 안 하죠. 철새들이 날아가면서 여기 날랬을까 어디고 안 나눈다고. 그냥 따뜻하면 따뜻한 데로 가고 지금 살기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안 나눈다고 가들은. 그래서 인간은 나눠요. 그 나누는 게 뭘로 나눠요? 다 생각으로 나눠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뭘로 만들어요? 문서로 만드는 게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지. 응? 그건 다 뭐예요? 상상력에서 출발한 거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를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미 인간은 가상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가상세계거든. 그죠? 가상세계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VR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응? AR도 쓰고 있는 거예요. VR, AR을 이미 다 쓰고 있어, 인간은. 왜? 다 가상세계거든. 가상세계에서 현상세계에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물질로 만들어내는 거거든, 이렇게. 문서로. 응?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촉발되는 게 뭐예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산다면 인간은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죠? 벗어난 상태에서 그냥 쓰는 거지. 그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쓰고 놓고 하는 거예요. 내 거 죽는다고 해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몸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점으로 여기서 1, 2 지점으로 옮겨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관 수행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지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관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것에 주의가 가지 않는 것을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망한다 이렇게 하죠. 관망한다라고 하는 거. 과학자들이 뭐를 연구를 할 때 뒤다보고 있지만 그 결과에 내가 개입하지 않잖아요. 그죠? 벌어지는 현상만 내가 직관할 뿐이에요. 그죠?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현상을 바라볼 때 아, 내가 저걸 해야지. 아, 저렇게 해야지. 이런 관념이 붙은 게 아니라 그냥 딱 관망하는 상태. 이 관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그치는 거야. 그리고 그게 관망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자성은 항상 지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관이라고 하는 건 또 뭐라 하냐면 이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마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말은 삼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몰입, 선정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은 이제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위파사나. 근데 위파사나는 위하고 파사나가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건데 쪼개어 관찰하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우리는 쪼개어 관찰하는 게 아니라 쪼개어져 관찰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를 하시는 분들이 쪼개어 관찰한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을 떠올려서 그거를 관찰을 하려고 그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주 뒤집힌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완전 뒤집힌 그런 그 수행법이야. 내 의식을 동원한다는 얘기는 혼의 작용이거든, 그게. 의식을 동원한다는 혼의 작용.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다 애쓰는 거예요. 혼은 다 애쓰는 작업이요. 응? 애쓰는 작업이요. 여기는 애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의식을 관찰한다, 깨어있다,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전면적으로 뭐야? 혼의 작용이라고.
그때 그런 수련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물론 뭐 조금 맛은 볼 수 있어요. 맛은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자동으로 쪼개어져 보이고 자동으로 알아져 버려.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냐면 자각이라고 그래. 응? 자각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해서 깨달으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를 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은 인지 전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 전환이 딱 끝나버려. 더 이상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괴로움을 받을 필요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돈오라고 하는 거예요. 돈오. 이제 우리가 이제 돈오를 사용을 할 때 이제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돈자가 문득 돈자거든. 응? 문득 돈자 이렇게. 문득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문득. 이걸 자각이라고 그래.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자각이라고 그래. 저게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이 파사나가 뭐냐면 위는 뭐냐면 쪼개다. 파사나는 관찰하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것이 내가 쪼개어 내가 관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 자성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절로 쪼개어져 관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게 자각이에요. 그 자각이 뭐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잖아. 그죠? 그 깨달음을